하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김수현 선생님을 이겨라. 5km 미션. 그때 못 뛰어도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스타트 하겠습니다. 출발! 선두그룹 2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수현쌤 고생하셨어요. 런닝머신, 상암고 런닝머신 5km 에버리지 5분 15초 네, 완주했습니다. 상암고 런닝머신. 자, 2020학년도 상암고 체육과 온라인 체육탐구 3차시죠. 네네. 네, 3학년한테는 7차시. 네네. 네, 1, 2학년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차가 첫 번째는 Q&A,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팝스, 이제 계약하면 팝스 측정할 텐데, 이제 집에서 미리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하고, 운동 실천 계획서를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행평가죠? 그죠? 수행평가인데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 운동 인증해야 되는데 지금 인증만 막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실천 계획서를 먼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 많아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체육대회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입니다. 첫 번째, 거리 측정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답변은 이제 이용준 선생님께서 일단 먼저 해주시고. 네. 지금 보폭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키마다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리 길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성인이 75에서 80, 80 정도의, 그, 센티미터로, 예, 그렇게 걸음을 걷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걸음으로 하면은 1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딛는 것보다 처음에는 큰 걸음을 한번 재보고 작은 걸음으로 재봐서 그 기준점을 확실히 이렇게 좀 찾아주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리 측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한 걸음을 그 줄자로 한번 재보고 네네. 나가서 그재도 되고 제자리 멀뛰기랑 사실은 셔틀런이 측정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제자리 멀뛰기는 기준점 정하고 뛴 거리를 재서 네.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시면 되고 셔틀런 같은 경우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근력 키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을 했으니 휴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위해서는 뭐 영양 잘 자고, 섭취를 그렇죠. 꼭 해줘야 하고 잘 먹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근육이 커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체 기전이라는 게 있는데 근세포가 운동을 하면은 비대해지고 커져요. 그러면 이 커지려면 여기다 영양소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영양소를 넣고 이 근육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보통은 운동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쉬라고 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48시간. 네. 근데 뭐 복근 같은 경우는 회복이 그나마 가장 빨라서 매일 해도 뭐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면은 할수록 좋은 게 복근 운동이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무게보다 너무 무겁게 하거나 또는 바르지 않은 자세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요즘은 뭐 검색을 하거나 또는 궁금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요즘에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답변해 주시고 그렇죠. 고려 클래스룸으로 질문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그 자기가 뭐든지 간에 제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원래 R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수치에서 근력을 좀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한 80% 수준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령을 내가 2두 운동을 하는데 뭐 10kg가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한 번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면 8kg, 8kg로 몇 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근지구력을 키우는 것과
근력 자체를 키우는 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지구력 쪽은 뭐 한 60% 정도, 그러니까 6kg. 내가 이 자체를 좀 근력 자체를 막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80%인 8kg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정력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조정력이 이제 내 몸을 가누는 능력을 보통 말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한 발로 서서 콘 이제 뭐 사방. 12시 방향,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콘을 밀고 다시 가져오기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밸런스를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서남북이 뭐예요? 그러던데 동서남북이 그냥 이렇게 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 안쪽으로 네. 예, 발이 디디고 있는 발이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뒤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3학년들 같은 경우는 2차 시에 그 내보낸 영상 중에서 두 번째 동작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체육 수업이 휴일에 있다면 수강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강을 휴일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수강은 계속 쭉 휴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타 공휴일 이럴 때도 수강은 반드시 시간이 된다면 꼭 하시고 그 외 시간에도 수강을 꼭 해주세요. 네. 뭐 미리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 나는 뭐 월수가 수업이다. 그래도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저는 과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쵸. 당연히 휴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방침은 사실은 휴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육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보시면서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3학년들은 일주일에 2차시를 다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1학년들은 1학년들은 1차시기 때문에 한 번만 네, 본인이 그날 수업이 들었다 안 들었다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체육 수업은 좀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등교 계약하면 이제 뭐 휴일이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안 들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은 저녁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일가족에만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막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휴일이 있어도 다른 날에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방음이 안 돼서 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네. 조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고려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렇게 아랫집에 피해 줄 수 있는 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가능하면 네. 밖에서 또는 조심해서 네네. 조금 활동을 해주시면 그죠. 어떨까. 매트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원이나 이런 곳 나가서 그죠. 셔틀러 같은 경우는 그쵸. 네,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엄청 부자인 친구. 네. 있을 2m가 것 나와야 되니까. 부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켜서 해주시고 자, 운동계획서는 제가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은 운동계획서란이 있어요. 운동계획서 과제란이 있는데 과제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운동계획서라고 해서 사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사본을 내가 열어서? 다운을 받아서 열어서 작성을 하고 타이핑을 치고 작성이 완료가 되면 다시 과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한테 업로드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야지 운동계획서를 뭐 출력해갖고 뭐 나중에 제출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자세한 참고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했을 때 네.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내 체력 요소를 파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약하고 강하고를 알아서 강점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 이런 판단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운동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느끼고 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아마 지금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새로 만든 거죠. 네.
저희는 그 학생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 그쵸. 네, 그게 네.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번 잘- 그쵸.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그 세 번째 파트에 운동 계획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설명을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돌아왔나? 네, 어, 맞아요. 맞죠? 네. 네. 미션 관련 질문이네요. 네, 아 네. 그러네요. 네. 헬스장이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네. 이 학생이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러닝머신 네네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저희의 답변은 이제 본인 얼굴이 나오게 하고 러닝머신 뛰시면은 기록이 나와요. 내가 몇 킬로 몇 분 동안 얼마나 뛰었는지 나오니까 그거를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인증을 확인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미션 인증 방법은 달리기, 그러니까 저희 그 1, 2차 시에 미션이 달리기였죠. 네.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전 사진, 달리기 전 사진, 뭐 공원이 되겠죠. 공원이나 뭐 홍제천이라든지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일 텐데 전 사진과 도착 후 사진이나 영상, 짧은 영상이어도 돼요. 네. 그다음 거리, 시간, 코스가 다 기록된 어플 캡처 사진.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점수를 설문지를 넣을 때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저희 이거 제대로 미션 인정한 친구가 거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한 친구가 40몇 명 중에서 한 2명? 네네. 네. 뭔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 그래서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내 친구들은 일단 도전 점수를 다 부여하고 제대로 했던 두 친구만 성원 점수 주는 걸 했죠.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도전을 한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도전도 주지 않는 걸로. 네네. 네, 적어도 이게 실제로 운동했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게 이 방식대로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때 쓰는 앱을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녹화된 영상이 뒷부분에 네, 나옵니다. 네. 네. 보고 그거를 참고해 네. 주시면 그렇죠. 앱을 까는 거죠. 그쵸. 다운로드 찾아가고, 받아서 찾아가고 네. 가는 거. 자, 이거는 제가 운동 전에 따릉이죠, 따릉이. 따릉이 빌려서 운동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타고 왔어요. 도착하셔서. 도착하고 이렇게 따릉이 타고 출근 완료했습니다. 라고 제가 사진도 되고 네, 짧은 사진도 돼요. 영상도 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막 운동한 느낌이 약간 나죠. 네네. 납니다. 머리가 네, 머리가 지금 바람에 막 날려서. 네. 이게 이제 네. 이게 제가 화면 녹화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죠? 그건가요? 구글 아니죠. 하여튼 뭐 앱스토어에서 제가 검색을 해본 거 이렇게 나이키 러닝 치시면 NRC가 나옵니다. NTC라고 또 트레이닝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지금 무료이던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디다스 러닝도 치면 러닝이라 치면 앱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 본인들이 쓰기 좋은 거 고르시면 되겠죠. 이게 삼성 헬스도 갤럭시 폰에는 다 네, 저절로 내장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서 이런 앱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팝스 여러분들이 공원에서나 집에서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네. 그죠? 계약을 하면 바로 이제 팝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측정을 해보고 관련된 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뭐 미션도 있고, 그죠? 계획서에도 사실 있고. 네, 평가 계획을 보면 이제 우리 개인 종목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안내할 거죠. 개인 종목을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를 다음 주부터 이제 안내를 할 건데 그 계획서 보고 여러분들 미리 이런 동작을 나중에 수행평가를 하는구나. 그럼 미리 운동을 해오는 게 낫겠죠. 나도 되면 해서 그때 하려고 하면 아마 근력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게 저희가 측정 방법이랑 운동도 안내해 보겠습니다. 팝스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죠. 네네. 그래서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발된 건강 체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초, 중고 학생들이 다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뭐 3, 4, 5월 달 중에 한번
전체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4, 5등급 등급이 이제 저체력이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을 수시로 좀 더 측정하거나 희망자 안에서 희망자들을 또 좀 더 측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체력을 근거로 남길 때 아,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확인도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으로 네, 수시로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대면했을 때 요거는 뭐 그죠? 수시로 측정하거나 뭐 정시 측정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체 조성이 있고 신체 조성은 BMI라고 해서 키와 몸무게를 계산하는 거고 근력 근지구력 우리 학교는 뭘 하죠? 저희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근력 근지구력 우리 학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유연성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할 예정인데 뒤에 나가는 영상은 사실 서서 해요. 근데 네. 집에서는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마땅치 어려울 않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를 했습니다. 벽에다 대고 할 수도 없고 네. 좀 애매해서 서서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심폐지구력. 그 이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셔틀 신나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심폐지구력은 개인이 할 때는 사실은 그냥 러닝앱을 키고 1.5km 뭐 여학생 남학생 기준에 맞춰서 뛰면 바로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셔틀런을 하기 때문에 셔틀런의 그 기록을 보고 20m 거리를 딱 유지해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 제자리 멀뛰기. 영준 쌤이 소시적 3m 20을 소시적. 그죠.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3m 20을 뛰신. 그 순발력은 스피드랑 뭐죠? 근력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건데 순간적으로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근력이 세야 되고 근 수축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러려면 힘이 좋아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5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일단 신체 조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BMI라고 바디 매스 인덱스 그죠? BMI라고 하는데 비만도 측정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BMI는 간단하게 그야말로 간단하게 그죠? 체지방 양도 알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 이게 비만인가 아닌가 내가 저체중인가 정상체중인가 정도를 이제 하는 건데 또 몸무게를 키 제곱 그러니까 센티미터가 아니죠. 단위를 단위가 미터라서 뭐 키가 180이다 그럼 1.8 175다 그럼 1.75 곱하기 1.75 해서 몸무게를 나누면 돼요. 그렇죠.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값이 오른쪽에 있는 표 그죠? 요 표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보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지금 어느 범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86인데 86kg 나갈 때도 과체중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몸무게 더 나가서 아마 뭐 비만 1단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 또 몸무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죠. 장점이자 한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간단하게 뭐 내 키랑 몸무게만 알면 내 비만 알 수 있지만 한계는 사실 나는 근육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려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셔서 그냥 그야말로 간단하게 아 나는 좀 살 더 빼야 되겠구나 뭐 좀 더 찌워야 되겠구나 요런 거를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오죠. 대략적으로 저체중인지 정상체중인지 대략 나오기 때문에 요 방식을 가지고 신체 조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30이 넘는다 하시는 학생들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만인가요? 해보시고. 그러면 비만? 그쵸. 그 비만이면 질병인 거죠. 성인병. 위험이 높죠.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합병증이라든지 뭐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2차 성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좀 몸무게 관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때가 굉장히 우리 몸세포들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쪄버리면 나중에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민감하게 몸이 반응한 여러분들 이 시기에 몸무게를 관리해 주는 게 나중에 20, 30, 40대 이렇게 체중 관리하기 훨씬 쉬워요. 지금 만약에 약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관리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측정해 보시고 이제 계산해 보시고 아 나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운동 계획서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롱테이크인가요? 저희 나머지 네 가지를 편집을 했지만 네, 편집을 했지만 네 가지를 한 번에 쭉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측정도 해보시고 네. 운동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할 때 보고 나중에 바로 나가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셔틀런 자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의사항에 보니까 거리 측정을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제자리 걸리뛰기나 셔틀런 같은 경우에 하기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도구를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상안구 매점 앞입니다. 매점 앞인데 여기를 둘러보니까 저는 기준점을 출발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출발선 잡을 때 이 원형 화단과 이 벤치 사이를 엮는 선을 기준선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수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수건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겠죠. 뭐든지 간에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는, 뛰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20m나 되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키가 한 175cm 정도, 170에서 180 정도 기준에서 일반적인 걸음거리가 75cm 정도 돼요. 재보면. 그 다음에 큰 걸음이라고 하죠. 큰 걸음으로 재면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하면 되고, 본인이 이제 170이 안 된다 그러면 거리를 내 생각보다 큰 걸음 자체를 더 멀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1, 2m 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체력을 평가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근처로까지 갔다가 왔다가 여러분들 실제로 실시하는 횟수가 중요한 거지, 거리가 뭐 19m니까 뭐 안 되고 20m가 더 많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20m 근사치에 맞는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0m 정도라고 생각되는 거리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이 정도가 20m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할 게 이 홀이 하나가 있고, 지금 보니까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을 지금은 여기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 가져와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여기서 저기까지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 셔틀런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고, 실제로 제가 소리에 맞춰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조는, 이 셔틀런은 기본적인 달리기이기 때문에 온몸의 관절을 다 풀어주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맨손 체조를 일단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 벌려 뛰기를 하시고 고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웜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먹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팔 벌려뛰기 5회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5. 자, 고관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고 발가락이 바깥 방향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무릎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고관절만 눌러지게 계속 눌러주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왼쪽 어깨를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웜업이 끝났고요. 실제로 지금 몸이 많이 더워졌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셔틀러 음원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 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뛰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몇 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셔틀런을 통한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정해진 시민화 구역을 반복해서 달려야 삐 소리가 나기 전에 소리가 울리면 여기 도착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신호음 소리에 맞춰 벨소리가 울립니다. 다음 벨소리가 울리면 분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인 앞에 한 줄로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준비, 출발. 자, 이런 식으로 셔틀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윗몸 말아 올리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간단히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배 운동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는 허리 돌리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는 이 복직근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손은 엎드린 상태에서 갈비뼈 위치에 두고 턱을 하늘 향해 쭉 위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윗몸 말아 올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구상을 했으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벽 쪽에 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파 틈이나 침대 틈이나 또는 부모님한테 잡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발끝 부분만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틈이 살짝 있죠. 자, 항상 다리는 굽어진 상태이고 엉덩이와 뒤꿈치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발은 모아지는 것보다 어깨 넓이로 유지해주세요. 자, 그 다음 상체는 지금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은 허벅지에 댑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 올라가고 둘 하면 내려갈게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윗몸 말아 올리기를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온몸의 근육들을 사용하고 온몸의 관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조금 해주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관절들을 잘 풀어줘야겠고요.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소목발목 돌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리기도 반드시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착지 시에 충격 흡수를 위해서 허리 운동도 해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어깨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도 크게 돌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운동도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정도 준비 운동이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제자리 멀뛰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자, 점프 운동이 필요합니다. 점프 운동 가볍게 발목 점프와 그다음에 무릎 가슴 닫기 점프를 두 가지 정도를 할 텐데요. 시범을 잠깐 보이겠습니다. 자, 5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가볍게 띄워주고, 자, 이번에는 무릎이 가슴까지 높이 올라가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정도면 충분히 웜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밖에서 자가 측정 방법을 찾아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학교 매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주변을 둘러볼게요. 기준점이 되는 선이 필요한데요. 봤을 때 이쪽은 너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구분선이 많이 지어지지 않네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된 부분이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가리키는 방향은 장애물이 있고 마찬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는 최초 두 다리를 어깨 넓이 사이로 벌려야 합니다. 다음 롤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롤링은 팔과 무릎의 유기적인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원활해야 앞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 무릎을 굽히면서 손이 뒤로 빠지죠. 둘, 다시 팔이 앞으로 오면서 무릎이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연속 동작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뛰어가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롤링 동작이 잘 돼야 멀리 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 둘, 하나, 여기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때 팔은 뒤로 무릎 굽혀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 팔이 미리 뒤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차 오르면서 앞으로 날아가야겠죠. 자, 한번 뛰어볼게요. 다리 정렬, 시선은 멀리, 팔은 45도 방향으로 크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제자리 멀뛰기는 여기까지. 측정 방법이 나왔어요. 측정 방법. 자가 측정 방법. 김유관 선생님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을 넘으면 안 되겠죠? 영준 쌤이 여기까지 뛰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발 앞쪽인가요, 뒤쪽인가요? 측정되는 기준이? 뒤꿈치에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뒤꿈치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뛴 곳까지 기록을 측정하면 네, 여기가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록이 맞나요? 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측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민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본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먼저 시범을 보이고 본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뒤꿈치랑 발가락을 붙이시고 발 뒤꿈치를 잡고 버티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은 손끝으로 땅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엉덩이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왼발을 펴시고 오른발을 다리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 무릎을 올려주시고 뒤통수를 바닥에 대시고 가랑이 사이로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학교에서 측정할 때는 앉아서 하시겠지만 집에서는 앉아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서 하는 유연성 측정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보시면 계단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밖에 나가거나 계단 위 끝에 쓰셔서 자, 내 손가락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실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쭉 내려간 상태에서 내 발끝을 보면서 쭉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끝에서 내 손바닥이 내려간 정도까지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각자가 뭐 이렇게 집이나 체육 공원에서 네. 예,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시고 운동 계획서에 뭐 관련한 것들을 예,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내가 체력이 뭐가 좋고 나쁜지를 좀 나름 판단도 해보시고 어떤 종목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걸 바탕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실천도 해보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도번 네. 영준께서 지금 이 사진이 올바른 자세와 잘못된 자세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나 있는데요. 쉿업 자세죠. 윗몸 말아 올리기 할 때 등 부분과 손끝 부분을 지금 동그란 점과 등이 이렇게 휘어지는 점, 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활동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로 저렇게 등이 플랫하게 펴져 있다면은 경추, 그러니까 목 부분, 등 부분, 허리 부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등을 저렇게 반드시 말아서 무릎을 쓸어 올릴 수 있도록 좀 주의해서 동작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목이 무릎을 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수로 다음.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등이 저렇게 펴지면 복근을 안 쓰고 어디를 쓰죠?
허리와 허벅지를 더 많이 쓰죠. 네네. 허벅지 쓰긴 쓰는데 원래 네. 이제 복근에 순수하게 힘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허리와 허벅지를 많이 써서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아파서 이렇게 네.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저 올바른 자세를 해야 자극도 더 잘 가고 네. 복근도 더 잘 만들어지고 네. 개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네. 그죠? 사실 머리가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음. 사실 힘도 더 많이 그렇죠.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령 있게 하려면 이제 머리도 내 배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말아주고 등도 말아줘야 중심으로부터 무게가 좀 모이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배를 만다고 하는데 보통 배꼽을 이제 등까지로 위로 올리겠다. 네. 배꼽을 등에다가 붙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배를 쭉 그래서 이 넣어주는 안쪽으로, 거죠. 네. 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런 자세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윗몸 앞으로 굽히기. 네, 요거는 이제 학교 오시면은 앉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 하는 거를 예로 들면 왼쪽에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는 기저면이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 선은 무게 중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엉덩이가 뒤로 조금 빠져서 기저면 안에 무게 중심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은데 이제 오른쪽 잘못된 자세를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이요. 보시면 기저면 밖에 무게 중심이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거나 네. 또는 그렇죠. 중심을 잃을 수 네, 있겠죠. 앞으로 넘어지는데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두 번째 사진. 저건 당연히 파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측정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정확히 측정이 안 되니까 무릎은 곧게 펴시고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런인데요. 그 파란색 라인이 출발선이죠. 그래서 출발선 양쪽에 두 군데 있을 텐데, 일단 양발이 다 이 선 바깥으로 완벽하게 다 나와야, 그죠? 한 발만 이렇게 찍고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발만 찍고 나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나왔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셔틀런 할 때 한 번은 봐주는 거죠. 한 번 네. 못 따라간 거는 봐주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친구들이 이미 출발해버렸다. 그러면 대기했다가 그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는 거죠. 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미처 못 쫓아갔어. 그러면 그 출발선 넘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올 때 같이 출발하면 되죠. 근데 두 번째다. 네.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개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네. 영준쌤이 이렇게 영상으로 친절히 안내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네. 고! 자, 제자리 멀리뛰기 뛰는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우리가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기준선이 필요하겠죠. 자, 기준선에 맞춰서 쓴다면 선생님이 지금 전방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여러분들은 선을 밟거나 또는 점프 시에 선이 넘어가거나 또는 내가 롤링을 한 이후에 중복 점프가 되면은 파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그 다음 시선은 정면, 발끝을 살짝 들어서 선이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팔을 앞뒤로 롤링을 한다고 했죠? 앞뒤로 롤링을 해서 최대한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지면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앞으로 점프를 뛰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팔 동작인데요. 팔을 힘차게 45도 방향으로 힘껏 뻗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아가는 공중동작 자세가 힘차고 지속적으로 채공 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프가 최대한 이뤄진 후에 착지를 하게 됐어요. 이때 착지 시에 중요한 부분은 측정 위치는 출발선을 기준으로 내 몸이 다음 부분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상황이라면 뒤꿈치겠죠? 자, 그 다음 손을 짚게 되면 손을 짚은 끝부분, 자, 또는 엉덩이를 대어서 넘어졌다면 엉덩이 끝부분이
여러분들이 뛴 거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 설명은 여기까지. 자, 그 팝스 자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영상 볼륨이랑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는 이 볼륨이랑 차이가 나서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이번 차시까지는 제대로 완성이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다음 차시부터는 가능하면 왜냐면 여기는 이제 마이크를 제가 쓰는 거고 밖에 나가면 거리도 있고 이제 그죠? 카메라와의 거리도 있고 마이크를 쓰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을 찍더라도 설명은 여기서 가능하는 걸로 하든 뭐 마이크를 어떻게 뭐 구하든 방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볼륨 소리 일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실천 계획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로 나가 있죠. 네, 수행평 과제. 네네. 그다음 운동 인증 방법이랑 논술이나 독서 보고서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내보낼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책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평가 계획 안내되는 책 읽으시면 되고 논술도 거기 안내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저희가 과제 내줄 때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운동 실천 계획서부터 가장 먼저 과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과제로 내보내는 게 개별로 사본으로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거 다 기록을 하시고 위에 오른쪽 위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저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뭐 다운을 받거나 뭐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구글 클래스에서 그냥 파일 열어서 작성하고 그 파일 작성한 거는 다 자동 저장 되거든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이 그 창을 그냥 닫아버리면 저절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구글 클래스룸 와 보면 이제 제출을 누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보고 채점이 바로 됩니다. 학생은 완성이 되면 꼭 제출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노트북으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트북을 사용해서 꼭 시청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 항목이 이거 평가 항목이 또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는가. 그다음 제출 기한을 지켰는가. 5월 31일로 저희가 5월 안내를 30일. 했죠. 그다음에 본인의 수준에 맞고 의미 있는 운동 계획을 세웠는가. 제가 받은 계획서 중에 하나가 왕복 달리기를 5회 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 5번 내가 점점 고강도로 하겠다 좋아요. 근데 저희의 사실 목적은 여러 가지 운동을 고민해보고 또 앞에서 측정한 내 건강 체력이 어떤지 그거를 보완하거나 또는 뭐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저희는 원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감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운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건강체력 측정하기 지금 학교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자각 측정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왕복 오래 달리기도 셔틀은 해보시고 팔굽혀기도 이 다음에 사진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기본 자세. 네, 기본 자세. 그래서 그렇게 측정해 보시고 그리고 유연성도 이제 학교에 나오시면 제가 측정할 때는 앉아서 하는데 저 안내해 드린 대로 위에서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해 보시고 제자리 멀리뛰기도 밖에 나가셔서 뛰어보시고 줄자로 가족이나 친구가 필요하겠죠. 같이 이렇게 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신체 조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시고 이제 팝스 기준표 있죠. 팝스 기준표에서 이제 보시고 저희가 1차 시안에 했죠. 그 1, 2, 3한 기준이 다 있잖아요. 네, 올려놨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되고 그 구글 클래스룸에 가도 저희가 학년별로 기준표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천 계획서와 팝스 등급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서 등급을 여러분들이 산출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건 팔굽혀펴기 자세인데 남학생 자세에 보면 약간 엉덩이가 조금 올라와 있죠. 사실은 저기서 더 약간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뒤꿈치와 엉덩이는 당연히 솟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뒤꿈치부터 어깨까지가 일직선 돼야 되는데 제가 모델로 했는데 약간 자세가
엉덩이 좀 더 내렸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비슷해요. 근데 직선이 되게 딱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데, 그죠? 그렇게 해야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자세가 딱 나와야 이렇게 내려갈 때는 지금 뭐 내려가면 다 저자도 나올 것이고, 그죠? 이렇게 어깨 넓이로 하시고 엄지가 내 몸 안쪽에 있어야 되죠. 새끼손가락이 살짝 밖으로, 네. 몸 밖으로 돌게끔. 팔꿈치가 너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약간 부상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학생은 발 뒤꿈치가 아니라 저 무릎, 허벅지죠, 허벅지, 햄스트링 쪽부터 이제 어깨까지 일직선 만들어서 저렇게 상하체가, 하체라는 게 저기서는 이제 허벅지 가지인데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학생들 시켜보면 처음에는 하체는 안 내려가고 팔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신 운동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두 운동만 되겠죠. 그리고 주의할 게 내려갈 때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사진을 보시면 1번의 팔꿈치는 지금 어깨 쪽에 있어요. 근데 2번 보시면 팔꿈치가 약간 가슴 쪽으로 내려와 있죠. 어깨 쪽보다 밑으로. 저렇게 내려가셔야지, 내려갔는데도 팔꿈치가 내 어깨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엉성한 걸 본인이 그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팔굽혀펴기 할 때는 호흡도 굉장히 뭐 근력 어떤 운동 운동이든 자체가, 호흡이 중요하니까 호흡을 꼭 챙겨서 네. 하면은 좀 더 효과 있게 할 수 어떻게 있습니다. 호흡을 힘을 쓸 쓸 때는 호흡을 뱉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렇죠. 네. 힘을 안 그런 쓸 때 식으로. 마시고 네. 쓸 때 내뱉고 이런 식으로 모든 운동이 다 똑같죠. 네. 팔굽혀펴기는 언제 힘을 쓰는 걸까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저는 올라갈 때. 그렇죠. 네. 그러면 내려갈 때는 마시고 올라갈 때는 내뱉고 내뱉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운동 실천 계획서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중간에 없죠 지금. 네, 중간에 네. 네. 보면 아마 여러분이 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희가 네, 네. 생각을 해서 네. 체력 요소라는 게 이제 그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이제 밑에 운동 내용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계획을 세울 때. 저기 없는 것도 가능한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가 넣은 거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런 운동들로 조금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운동 계획을 5가지를 운동 내용과 시간,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다 세운 다음에 맞춰서 운동 인증을 하고 올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네. 참고로 계획서가 8점, 그리고 여기 답안에 있는 5가지 활동이 12점 이렇게 네, 되어 있죠. 하나당 2.4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말고사가 확정이 되면 2주 전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점수를 확인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점수도 확인하고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2주 전까지는 주셔야 되고, 기한을 넘기시면 저희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뭐죠? 제가 이제 턱걸이 네네네. 힘들지 않게 그냥 힘들면 네.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무산소 운동을 네. 하고, 이외에는 이제 구기 종목 쌤도 2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에 대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뭐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또 채택하고 점수도 드려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미션 점수를 발표를 안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버까지도 가는 친구가 없죠.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다 브론즈에 있기 때문에 실버로 가는 친구들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미션 누적 점수를 누적 점수를 바로 그 실버 이후부터 공개하는 걸로. 실버, 뭐 골드 올라가시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바로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인증이 턱걸이고요. 턱걸이. 여학생들은 메달리기. 올해 메달리기. 그죠? 자, 턱걸이는 유산소 운동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계속 하자고 주 3회씩 하자고 했는데, 이 무산소를 포함해서 다른 구기 종목들은 이제 그 2주만, 그죠? 그 늦게 수업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2주 정도만 하고, 제일 좋은 기록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하시는데 촬영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반드시
영상 영상 네, 촬영으로. 영상 촬영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영상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운동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턱걸이는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간 제일 좋은 기록으로 3회만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 5개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3개 좋은 걸 해주면 되니까 네. 3개만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냥 기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공 점수는 하나 성공하면 하나 성공한 거죠. 성공 점수 100점. 두 번 했다. 뭐 200점. 이렇게 해서 30회까지 하면 3000점. 네. 이렇게. 근데 또 거기서 하나를 더 하면 네. 엄청난 네, 혜택이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30개 이상은 4000점. 보너스가 1000점. 네, 보너스가 1000점. 왜 얼마나 그러냐면, 좋으시네요. 제가 30개래요. 네. 윤광쌤이 30개였기 때문에. 자, 여학생의 경우는 네. 매달리기에서 초당 그쵸. 100점씩. 네, 초당 100점. 사실 이게 여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쉽지 그래도, 않아요. 예.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운동을 좀 해야 그쵸, 유리한 연습이 거지. 되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저는 쉬운 유리하다고 거구나. 보진 않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연습을 좀 하고 체중 감량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기간과 횟수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2주 네. 3번. 저희 보건쌤도 해보셨잖아요. 네, 보고 네. 선생님 네,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죠. 제가 잘하셨죠, 네. 잘하셨죠.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다. 메달리 자체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이제 얼굴에 힘을 많이 주면 그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턱걸이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신 거죠? 네, 네. 지금 좀 네. 사실은 네. 다시 찍을 줄 알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웨딩 찍은 사진도, 영상을 웨딩 사진도 여러분께, 있고. 네, 좀 수건 네네. 했어요. 그죠? 90도 이상 펴져야 돼요. 목만 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네네네. 저 90도가 여기 네네. 팔이 이렇게 반드시 하면 여기,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좀 더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리고 턱걸이가 당연히 턱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위로. 올라가야죠. 이거 뭐 개수를 세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냥 딱 30개, 했습니다. 딱 30개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딱 30개 바빠가지고 하고. 내려왔어요. 31개 하시면 보너스 1000점. 1000점. 그리고 이제 오래 매달리기는 학교에서 여학생 매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 학생들은 저렇게 다리 안 벌려도 되죠. 네. 네. 저게 사실 굉장히 부하가 복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복근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저 안정감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복근이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서 네. 저거는 하셔도 되고 안 안 하셔도 하셔도 되고 본인이 복근이 좀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아마 편할 거예요. 매달릴 때 몇 초 됐습니까? 다리가 뻗어서 35초. 네, 접는 게 훨씬 네, 접는 게 더 편하죠.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본인의 뭐 이 코어 근육, 복근이랑 요쪽 근육이 발달돼 있으면 되게 좋고 아니면 좀 손 모양은 편하신 대로. 네, 네, 본인이 이렇게 편한 잡아도 되고 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넓혀서 잡으면 확실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어깨보다 네, 어깨. 조금 네. 좁게 좁게.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1개 이상 나올까요? 사실- 4000점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키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학창 시절에도 20개 이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8개 정도가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30개면 엄청 많이 하시네요.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31개 이상 있는 학생 있으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3차 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 한 걸음이 75cm예요. 그 키가 100. 네? 생겼어요. 어? 배터리 없고. 이어진다, 이어진다. 배터리 지금은 찍었어요, 그냥. 어? 어떡하지?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아, 얘는 중간에 끊었다 촬영이 돼. 아, 그래? 근데 그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여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처음부터 지금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경고 떴어요. 그 2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까지는 더 같아요. 저걸 너때부터 그랬어 네가. 아 이게 나좀 충전을 나가구나 이거. 충전해. 아 충전. 충전하면서 해도 돼 연결해서. 기준점을 찾을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찾았느냐, 나와보니까 원형 하단이 있고 여기 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있는 선을 출발선으로 잡고, 이게 확인하기 애매하니까 요런 색깔이 있는 수건이나 뭐든 상관없겠죠. 색깔이 있는 아무거나. 진짜 제 핸드폰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얘가 왜 20%가 또 야 추워 이제 씨.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Cause you are the one, I didn't know that you would mean so much to me. Girl, you're